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채널 용량을 하면서 채널 용량 공식을 하면서 이 공식의 그 물리적인 의미를 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이 각각의 그 W라는 것이 어떤 그 채널 용량의 어떠한 그 포션을 차지하는지, 즉 그 W 대역폭만큼이 채널 용량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하는지 설명을 했고, 이제 W 헬츠만큼의 대역폭이 있으면 그 주파수의 2배만큼의 초당 표본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그 샘플링 정리, 그것처럼 그 최대 그 EW 개만큼의 심볼의 개수를 보낼 수 있다. 즉 어떤 정보를 심볼화한 디지털 신호죠. 심볼화한 디지털 신호를 초당 EW 개를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이즈와 신호의 신호와 노이즈의 비율이 n분의 s일 때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그 노이즈만큼의 크기로 이렇게 분리가 된 그런 신호의 가지수, 레벨 가지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신호와 잡음의 전력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루트 씌운 것이 이제 그 레벨의 그 개수가 되겠죠. 그럼 그거를 레벨의 개수를 로그를 취해 보면 그게 바로 이제 뭐예요? 그 비트 수죠. 그죠? 로그 2니까 미치이니까. 예를 들어서 16가지면 로그 2의 16은 2의 그 16이 이제 2의 4제곱이니까 로그 2의 4제곱이 되고 그것이 4비트가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심볼로 표현된 것이 이제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이제 노이즈의 레벨과 심볼의 그 파워 레벨 크기가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몇 단계까지 구분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심볼 하나당 표현할 수 있는 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비트의 수 곱하기 그것이 몇 개의 심볼이 이제 초당 나타나느냐에 따른 것이 이제 채널 용량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신호와 잡음에 대해서 이제 레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레벨을 표현하는 방식인 데시벨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데시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기준값에 대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배율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배율을 이제 로그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왜 로그로 표현하느냐 하면 인간의 감각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계산의 편의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계산 결과의 숫자의 그 크기의 변화들이 그 자연계를 표현하는데 좀 유리하다. 그랬고 계산이 편의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산식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전압일 경우에 비교의 경우는 20 로그 그 전압의 비율 또는 전류의 비율, 그 다음에 전력의 비율로 했을 때는 10 로그, 그 다음에 전력의 비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시벨이라는 건 원래 벨이라는 단어에서 그 단위에서 파생돼 나온 그 벨이 너무 큰 단위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너무 작아진 그런 것 때문에 좀 숫자 값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10배 한 10분의 1의 단위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상황에서 그 비율과 데시벨을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적어도 정수 데시벨에 대해서는 배율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파악은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쉽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10배라는 것이 10데시벨, 그 다음에 3배가 미안하다. 3배가 아니고 2배가 3데시벨, 그 다음에 이제 10분의 1이 마이너스 10데시벨, 2분의 1이 마이너스 3데시벨, 뭐,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곱에 대한 로그가 각각의 로그에 대한 합 또는 반대로 이제 빼기의 경우에는, 나누기의 경우에는, 즉, 나누기에 대한 로그가 각각의 로그의 빼기, 그런 식으로 표현된다 하는 것들에 대한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따지다 보면 사실 그 웬만한 숫자 배율에 대해서는 다
그 데시벨 계산이 가능해져요. 뭐 하나의 예를 그냥 임의로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배를 할까요? 한 400배? 아이고 안 써지지? 400배? 이거는 4 곱하기 100이죠, 그죠? 100. 그러면 이거는 데시벨로 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이제 3데시벨 더하기 3데시벨. 그 다음에 100은 이거는 20데시벨이죠. 이거는 10 곱하기 10이니까 10 더하기 10, 그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26데시벨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뭐 어떤 걸 해볼까? 뭐 1500배를 해볼까요? 이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거는 대략 15 곱하기 100이네요, 그죠? 그러면 15는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 거의 비슷하죠, 그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면 이거는 대략 이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약간 안 되죠, 그죠? 2점 뭐 얼마 되겠죠, 대략. 그 다음에 더하기 100배는 아까도 봤지만 20이죠, 그죠? 이러면은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뭐 41점 얼마 정도 되겠죠, 그죠? 데시벨. 그렇게 될 거예요. 한번 실제로 계산기로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1500에 로그를 씌우고 40일이 아니구나. 30일이네요. 그죠? 곱하기 10을 하면 31.76이네요. 그죠? 네. 이게 20이니까 333 그럼 29 더하기 2점 얼마 하면 31점 얼마죠, 그죠? 근데 이게 거의 2에 거의 3에 가까우니까 2점 후반대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충 맞잖아요, 그죠? 뭐 0점 몇 범위 내에서 맞아 떨어지죠.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웬만한 것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수 DB들의 배율도 구할 수 있고 어떤 배율이 주어지면 웬만큼의 오차로 데시벨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시벨을 이용한 절대 레벨 단위로서 기준치를 1mW로 했을 때 측정한 그 전력의 크기에 대한 데시벨이 이제 dBm이라고 하는 단위다. 이 m이 이제 밀리와트에서부터 나온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준값이 1mW라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측정값이 그냥 단순 배율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측정값이 기준의 1000배다 그러면 1000 밀리와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비율로 계산한 이 dBm이라 하더라도 단순 비율이 아니고 결국은 1mW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1mW 곱하기에 그 dB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상대적인 배율이면서도 절대값을 뭐라 그럴까 의미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여러분들 복잡하게 뭐 소개하지는 않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dBm에 대한 사례로 우리가 실제 그 와이파이의
애널라이저를 띄워서 뭐 수업 시간에 이제 애클릭을 띄워서 했었죠, 그죠? 그래서 공유기에서 출력된 전자파가 즉 그 신호가 우리 이 PC의 랜 카드에서 수신이 됐을 때 나타난 전력을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여기에 사례를 여기에 이제 나열했어요. 그래서 이 공유기에서 전자파가 이제 방출이 돼서 어느 정도 먼 거리에서 이제 그 휴대폰이나 아니면 뭐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는 그 PC의 랜 카드죠. PC의 와이어리스 랜 카드에서 수신한 결과에 그 전력치가 뭐 dBm으로 나타났다. 하면 그 dBm은 사실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전력으로 전파를 쏘면 보통은 여기서 이 공유기에서 쏘는 전파의 크기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규정에 따라서 뭐 몇 밀리와트 이하 보통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왜 그게 정해져 있냐면 나 혼자 세게 하면 이게 이제 방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내로 이제 그것을 규제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개조해서 전파를 비정상적으로 이제 세게 방출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펌웨어를 이제 조작한다든가 해가지고 최대 출력 전력을 이제 더 크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멀리서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전파 감시하는 그 요원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주 뭐 오지에서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지에서 또 굳이 이걸 전파를 키워서 쓸 일이 별로 없죠. 어쨌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규정된 전파의 세기로 출력을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거리가 이제 있는 곳에서 수신을 하겠죠. 그걸 그러면 여기서 수신하는 수신 파워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송신 파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파 이득이라고 해서 여기서 전파 이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파라는 건 전자파라는 뜻이 아니고요. 전달된다 하는 뜻이에요. propagation, 전파. 우리가 뭐를 전파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상을 전파한다 할 때 그거를 이제 전달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의 전파입니다. 일부러 내가 한자로 쓴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전자파라면 이제 이런 걸 쓰겠죠. 이 번개전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런 전자파 전기 자기 파 줄여서 전파. 이거는 파자는 파동할 때 파자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전달 때문에 생기는 이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득이라고 하면은 더 커지는 것 같지만 여기서의 이득은 데시벨로 했을 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데시벨로 했을 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보다 작다는 얘기죠. 1은 뭐 a라는 값이 있는데 a가 1보다 크면 로그의 a는 0보다 크죠. 반대로 이제 a가 1보다 작으면 로그 a는 0보다 작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식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로그 0.1 이건 1보다 작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10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로그. 그럼 마이너스 1이 앞에 가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 10의 10이면 이거는 1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이죠. 음수가 된단 말이에요. 1보다 작으면 로그 값은 음수죠. 뭐의 몇 제곱이 1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그 뭐의 몇 제곱에 이제 이게 결국은 그 뭐가 1보다 작으면 몇 제곱 해봐야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0.5는 두 제곱을 해도 0.25로 더 작아지고 그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죠. 네, 뭐 이걸 지오지브라에서 그래프로 해보면 그래서 로그 x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1, x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로그 값은 양수가 되고 1보다 작으면 로그 값은 음수가 되죠. 그죠? 예. 그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득이 1보다 작다, 즉 감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거 대비 여기서 들어간 거고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치면 이게 시스템이라고 치면 이 시스템을 거쳐서 크기가 더 작아지는 거죠. 크기가 작아진 이득은 1보다 작은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뭐 이걸 수식으로 쓰자면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이 있고 여기가 V인이고 여기가 Vout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득이라는 건 Vin분의 Vout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만큼 더 키웠냐 했을 때 이게 이제 Vout이 Vin보다 크면 이게 1보다 큰 거고, 그죠? 이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득이 되는 거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입력보다 출력이 크다는 얘기고, 반대로 입력이 출력보다 크면 1보다 작아지겠죠, 그죠? 네. 이득이 1보다 작은 거고, 그러면 데시벨로 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득.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1보다 작을 거고요. 이것의 의미는 이 4파이D의 제곱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9의 표면적입니다. 9의 표면적. 네.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기서 이제 전자파가 발신을 하면 이게 온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사방팔방으로 이제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풍선이 작을 때는 그 풍선에 있는 그 물감이라고 할까? 풍선의 색상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 풍선의 고무에 이제 색소가 들어 있겠죠. 그죠? 그럼 어차피 색소양은 똑같잖아요. 그럼 풍선을 불면 풍선이 커지면서 풍선의 색깔이 어떻게 돼요? 연해지죠. 같은 표면에서는. 그죠? 이렇게 조그말 때는 같은 표면에서 진한데 후 불면 커지면서 그 표면의 색상이 엷어져요. 그 얘기는 그 색소가 분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밀했던 게 전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니까 엷어지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는 크기는 같은데 어쨌든 출력은 같은데 이게 이제 멀어지면서 그것이 같은 면적에 닿는 전자파의 세기는 작아지겠죠. 그죠? 그죠? 다 퍼져나가니까. 여기선 조밀조밀하다가 이제 퍼져나가면 그게 이제 작아질 거예요. 빛이 어두워지는 것도 그런 거예요. 멀어지면 빛이 어두워지는 게 여기서 나오는 빛은 정해져 있는데 한정이 되어 있는데 멀면 이게 퍼져가지고 온데 사방으로 더 넓게 퍼지니까 그만큼 같은 면적 안에서의 빛의 세기가 강도가 약해지니까 어둡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4파이 제곱 D가 늘어날수록 강도가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제곱만큼. 이게 9의 표면적에 비례해서 이제 멀어지면 더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그거 분의 1로 이제 강도가 줄어든다. 이득이 줄어든다. 그렇죠. 결국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이제 그 전파가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파장이죠. 파장. 요거는 이제 파장이 길면 길수록 이제 이득이 커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득이 작아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파장이 짧으면 거리가 멀어지면 더 줄어든다. 이득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장이 1일 때와 2일 때, 그러니까 그래서 파장이 1일 때는 제곱을 하면 1이죠. 파장이 2면은 4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파장이 2배 길어지면 이득이 4배 늘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번에는 파장이 1일 때와 2분의 1일 때 생각하면 1일 때는 제곱하면 1인데 2분의 1일 때는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파장이 반으로 줄어들면 이득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제곱에 비례해서. 그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질수록 제곱에 비례해서 이득이 낮아진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파장이 짧아질수록 일단 그 공기에서의 산란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공기에 많이 부딪히면서 산란이 일어나는 거죠. 파장이 짧아지면 그만큼 이제 직진을 제대로 못하고 가다가 공기에 그 분자에 부딪혀서 막 이리저리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산란이라는 것. 그러니까 직진을 제대로 못하고 공기 중에서 이제 많이 흡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기에는 어떤 성분이 있냐? 당연히 뭐 기체니까 뭐가 있냐? 질소가 있고 그다음에 산소가 있고 뭐 이산화탄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분자에 부딪혀서도 산란이 되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수분이 있죠, 수증기. 그 수분이 있으면 그 전자파는 물에 그 수분이죠, 물을 만나면 그 물에 이렇게 통과를 못하고 흡수가 돼요, 다. 그 잠수함이 전자파로 통신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죠. 물에서 다 전자파가 흡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수분에 의해서도 흡수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파장이 작을수록 그렇게 흡수가 잘 돼서 그냥 열로 손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곱에 비례해서 이제 그 강도가 약해진다. 이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파장이 짧을수록 그게 더 심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이제 그 주파수 뭐 400MHz 그다음에 요거는 뭐 2.4GHz 그래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그 이득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더 같은 거리에서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같은 거리에서도 더 작고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더 작아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이고 왜 안 그러지냐? 예. 작아지는 게 이게 이거죠. 그죠? 이거. 그다음에 이제 파장에 따라서는 이거죠. 그죠? 파장이 작아질수록 이득이 작아진다. 네,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과 그다음에 이제 GT와 GR은 뭐냐면 이 송신 측의 안테나의 이득, 그다음에 GR은 수신 측의 안테나의 이득. 즉 여기서의 그 전파의 효율이 얼마나 좋으냐. 즉 여기서 이제 신호를 이렇게 여기에 안테나, 물론 이거는 지금 진짜 안테나는 아니고 이 안에 안테나 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이죠. 예, 그 안테나 선을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이고 그 안에 이제 실제 안테나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잘 이 전자파로 빠져나가느냐 그 이득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신 안테나가 얼마나 그 전자파를 잘 수신하느냐 하는 그게 이제 이득이 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 크기가 얼마가 될지 여기에 출력 파워에다가 이런 각종 요소들을 계산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여기 수신기의 그 회로에 나타나는 전력이 이제 SR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보는 뭐라 그럴까 이 앱에서 와이파이 애널라이저 앱에서 보는 전자파의 세기예요. 수신 신호의 세기. 그것이 뭐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보니까 대략 뭐 마이너스 70 dBm 뭐 이런 정도로 나오기도 하고 또 좀 더 강도가 높은 건 한 마이너스 뭐 한 40 dBm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략 요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게 마이너스 40 dBm이라고 그러면 과연 얼마나 큰 신호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dBm을 아니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마이너스 3 dBm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0이면 이제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죠. 그죠? 10의 1제곱이 10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승이면 이제 10의 10의 1승의 마이너스 4승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꺼집어 내오면 마이너스 4가 곱해져서 10dB에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0dB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분의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은 또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또 2분의 1. 네. 또 2로 나눈 거죠. 마이너스 3. 그러면 이거 곱하기 1mW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1mW니까 1mW 대비 이만큼의 비율로 곱해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밀리와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다시 쓰면 50 나노 피코 와트라고 쓸 수 있네요. 그죠? 아니다. 피코 아닙니다. 나노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하고 아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게 내가 착각을 했어. 밀리와트지 와트가 아니고 이거는 다시 와트로 고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와트죠. 그죠?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네. 그럼 이거는 50 나노 와트네요. 그죠? 50 나노 와트. 네.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노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은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1mW만 해도 되게 그 작은 신호라고 생각이 되는데 50 나노와트면 뭐 그것에 얼마예요? 거의 몇십만 분의 1, 몇만 분의 1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시벨이 이 dBm이 주어지면 그것을 실제 와트 값으로 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와트 값이 주어지면 그걸 dBm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뭐 그러면 거꾸로 이제 와트를 가지고서 dBm을 구해 봅시다. 얼마를 할까요? 뭐 30 밀리와트 너무 큰가? 뭐 어쨌든 30 밀리와트는 뭐 3 곱하기 10 와트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1 밀리와트 대비 이게 단위가 다르니까 잘 구해야 돼요. 이거는 다시 뭐 두 개를 이제 단위를 맞춰줘야죠. 이쪽이 밀리와트면 이쪽이 밀리와트 또는 뭐 이쪽이 와트면 이쪽이 와트 이렇게 맞춰줘야지 그게 이제 상쇄가 되잖아요, 그죠? 서로. 그래서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 와트분의 3 곱하기 10의 1승 와트 이렇게 쓸 수 있죠. 또는 뭐 밀리와트로 환산한다면 1 밀리와트분의 30 내가 이게 30 밀리와트라고 했네. 미안합니다. 그냥 와트가 아니고 밀리와트. 네. 여기 마이너스 3승이죠, 여기도. 네.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뭐 그러면 그냥 이거는 30배네요, 그죠? 그럼 30배에 대한 dB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제. 네. 여기 1mW분의 30mW인 거죠. 네. 네. 여기서 밀리와트라고 쓰고 와트라고 계산할 뻔했네요. 그러면 또 뭐 이런 것들도 다 구해 볼 수 있죠. 뭐 20mW면 20배죠. 이거는 20배면 이제 2 곱하기 10이니까 이거는 3 더하기 10 dB가 되겠죠. 그러면 1mW 대비 20배니까 예, 1mW 대비니까 이제 이게 13 dBm이 되겠지. 할 수 있겠죠? 그런 예제가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봅시다. 그것만 따로 있는 예제는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시스템에서 네, 여기 있었었나 원래?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아까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랑 같은 거. 이걸 이제 시스템으로 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시스템으로 본다면 여기서 입력이 들어가서 이 시스템을 거쳐서 여기에 출력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시스템이 이제 안테나, 그 다음에 이 전달 매체, 그 다음에 또 안테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안테나의 신호를 입력을 하면 안테나, 그 다음에 이 전달, 그 다음에 또 안테나 해서 입력회로, 수신회로죠. 수신회로. 여기가 송신. 이런 시스템을 거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송신 신호가 얼만큼 커지나 작아지냐. 뭐 이득에 의해서, 이 송신 안테나의 이득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효율이 3분의 1이라서 여기서 파워를 1mW를 가했는데 여기가 3분의 1mW가 파워로 안테나에서 출력이 된다. 전자파로 출력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득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이고, 여기 다음에 전달 과정에서 뭐 한 100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면 이득이 100분의 1인 거고, 그런 식인 거죠. 또 안테나에서 또 3분의 1만큼 줄어든다 그러면 뭐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이득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이 곱해진다 이거예요. 곱해진다. 여기서 3분의 1이 되고 여기서 100분의 1이 되고 여기서 3분의 1이 되면 전체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뭐 이제 여기에 뭐 값들이 주어지면 여기에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걸 풀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겁니다. 통신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송신 신호 전력, 여기 입력 신호죠. 이건 시스템에 대한 입력.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시스템의 출력이 되겠죠. 수신 신호 전력은. 그러면 이 중간에 이제 시스템이 이득이 즉 그 배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율이 주어졌다면 뭐 아까 우리가 안테나 그 다음에 자유공간, 그 다음에 또 안테나 뭐 그걸 이제 하나로 퉁쳤다고 봅시다. 그래서 그것의 전체 배율이 뭐 이렇다고 하면 결국은 여기에 나타나는 전력은 입력 전력 곱하기 여기서의 배율일 거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얘가 2분의 1로 줄어들게 하면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될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이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데시벨로 구하면. 그래서 여기 이걸 식을 이제 이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인분의 아웃. 그죠? 전력으로 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거의 dB와 이거의 dB, 그 다음에 이거의 그 dB가 구해질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뭐 전력만 있으면 이거의 dB가 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이거 dB들로 다 하면 이제 산출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1W를 보냈다. 근데 여기는 뭐 10분의 1W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1W분의 10분의 1W는 10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이득은 이제 10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걸 데시벨로 구하면 이득이 어떻게 되냐? 로그 10의 10분의 1. 10. 이거는 이제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0 로그 10의 10이고 이건 1이니까 마이너스 10 데시벨. 그래서 이득은 10 데시벨이 되는 거죠. 10분의 1배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0 dB의 이득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그 배율이 1보다 작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손실이라고 얘기해요. 손실. 이득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제 0dB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줄어든다. 이때는 우리가 그걸 이득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손실이라고 부른다. 또는 뭐 감쇄라고도 얘기한다. 감쇄라는 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득이 0dB보다 크다는, 즉 배율이 1보다 크다는 우리가 그걸
증폭이라고 얘기한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0dB의 이득이 있으니까 네. 10dB의 손실을 보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득이 마이너스 10dB인 것은 손실이 10dB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여기 그런 식으로. 네.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뭐 그러면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여기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통신 시스템의 이득이 5dB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1mW가 전력이 수신 측에서 측정이 되었다. 그러면 송신 신호 전력은 몇 mW냐 또는 뭐 몇 dBm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입력이 몇 밀리와트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몇 dBm이냐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또는 여기가 이제 50배다 했을 때 이득이 50배다 했을 때 뭐 이렇게 구하라 할 수도 있고 뭐 예, 다양한 문제를 낼 수 있죠. 예, 계산 문제를. 여기에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여러 단으로 돼 있을 때 결국은 전체 이득은 각각의 배율의 곱이고 전체 이득의 데시벨은 결국은 이거 전체를 로그를 씌워서 하면 각각의 로그에 대한 뭐가 돼요? 덧셈이 되는 거죠. 그죠? 곱에 대한 로그는 로그에 대한 덧셈이니까 요거는 배율이고 요거는 이제 데시벨이죠. 데시벨. 각각이. 네,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어떤 통신 시스템에서 송신하고자 하는 신호의 전력이 송신기에서 4배 증폭이 되었고 여기서 4배 증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송로에서 20분의 1로 감소했고 그 다음에 수신기에서 8배 증폭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송신과 수신 이 경우에 전체적으로 얼마의 이득이 있는지 데시벨 및 배율 단위로 하시오. 그러니까 전체 이것이 과연 데시벨은 어떻고 배율은 어떠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먼저 배율로 계산하자면 4 곱하기 20분의 1 곱하기 8이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배율로 계산하려면 어때요? 이건 곱하기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그럼 이걸 데시벨로 해보면 4는 6데시벨이죠. 그 다음에 20분의 1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13데시벨이죠. 그 다음에 8은 이거는 9데시벨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쉽게 덧셈으로 구할 수 있죠. 그죠? 물론 이걸 dB 계산은 별개로 하고. 예. 그거는 이제 4면은 2 곱하기 2니까 3 더하기 3, 그러니까 6이죠. 20분의 1은 20은 뭐예요? 2 곱하기 10이니까 3 더하기 10이죠. 데시벨로 하면. 그럼 13인데 2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3이죠. 분의 1은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죠. 그러면 9죠. 데시벨로 하면. 이렇게 하면 예, 구할 수 있다. 쉽죠? 참. 그럼 15 빼기 13 하면 2dB가 되겠죠? 그럼 2dB면은 뭐 계산할 수 있죠. 2dB는 배율은 그럼 어떻게 되냐? 2dB는 3 빼기 1이죠. 그럼 3은 얼마였냐면 3은 3이고 3은 2배죠. 그죠? 그 다음에 1은 얼마냐면 이거는 대략 1.25배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1.25배. 그러면 2배 나누기 1.25. 그러면 이건 이제 이걸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8을 곱해야 될 것 같죠? 8. 여기는 16이 되죠? 아니다. 8 곱하면 2배 16. 그러면 여기가 10이 되고 8을 곱하면 10이 되고 여기는 16이 되니까 10분의 16은 약 1.6배. 1dB는 1.6배. 계산해 보세요. 이게 1.6 맞나? 맞나요? 네. 여기 뭐 4로 4로 나누면 여기가 5가 되고
여기는 없어지죠? 그럼 5분의 8이니까 10분의 16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어느 게 편한지는 뭐 하여튼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두 가지 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질문 있습니까? 없나요? 이런 문제도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내고 있죠. 여기에 뭐 RL은 55민 부하에서 이러한 신호가 걸려 있는 경우에 부하에서의 평균 전력을 dBm 단위로 구하시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RMS까지 이제 감안한 거죠. RMS. 그러면 이 코사인 이거는 이제 진폭이 여기가 10, 여기가 마이너스 10인 그런 코사인 신호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의 RMS 값은 얼마냐 하면 2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 전력으로 따지면 2분의 1, 전압으로 따지면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평균으로 해보면 10제곱분의 2죠. 이거는 50이죠. 그죠? 크기가. 네. 예. 1옴일 경우에 그렇고 이게 55미니까 이게 계산을 해야 되겠네. R분의 V제곱. 일단 이걸 하면 이게 피 크니까 R이 50이죠. 그냥 50분의 V제곱은 얼마야? 100이죠? 네. 근데 이건 이제 RMS로 하면 이게 이제 50이라는 얘기야. 네. 그러면 50이죠. 그죠? 이렇게 되죠? 네. 그럼 1이네. 1와트. 1와트는 1000mW죠. 그죠? 그러면 dBm으로 따지면 1mW분의 1000mW는 30 dBm이겠군요. 예제 2의 2 어디 있나? 예, 30 dBm 맞죠? 네. 그러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이 이제 합쳐서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해볼 거고 답은 있어요 책에. 그러나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RI 블록도에서 이제 입력이 1mW인 0.1mW 같은 경우에 출력을 dB 와트 단위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럼 이제 0.1mW가 들어가는데 0.1mW라는 건 이제 이건 1mW 대비 1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0 dBm이죠. 그죠? 맞죠? 0.1이니까 10분의 1mW 그러면 10분의 1은 마이너스 10이니까 dBm이죠. 밀리와트 대비 1mW 대비에 1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0 dBm. 그 다음에 여기서 3 dB의 로스가 있어요. 그러면 더 줄어드는 거죠. 로스는 G는 이거는 게인 이득이고 L은 로스입니다. 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제 G가 마이너스 3 dB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어쨌든 줄어들었으니까 빼기 3. 그 다음에 여기서 게인이 30 dB라 했으니까 플러스 30 데시벨이니까 이득이 1000배면은 이건 얼마야? 30이죠? 그죠? 얘도 플러스 30. 그 다음에 로스 7dB 마이너스 7이죠.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10 빼기 3 더하기 60 빼기 7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요거가 20이니까 40이죠. 그죠? 40 dBm입니다. 그러면 dB 와트 단위는 뭐냐면 1와트 대비 측정 와트예요. 이거는 뭐 계산식만 따지면 여기에 이 dB 와트와 dBm의 관계는 빼기 30 관계입니다. 왜냐면 1000배니까 1000이 30데시벨이기 때문에 와트와 밀리와트는 1000배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와트로 따지면 30 dB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40 dBm이니까 이거는 10 dB 와트죠. 그죠? 이거는 예제 2-2
얘 2-3이군요. 예. 37페이지에 보시면 10dB 와트 이렇게 돼 있죠. 계산할 수 있겠어요? 예?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네? 연습을 해봐야죠. 그죠? 지금 제가 연습으로 좀 풀었으니까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느 거 해볼까요? 이거밖에 없죠 뭐. 예. 입력이 0.01W다. 비슷하게 푸는 거네. 그 다음에 출력을 dBm 단위로 해라. 0.01W라는 건 이건 10mW네요. 그죠? 그죠? 0.01W니까 0.1W에 100분의 1이잖아요. 그죠? 밀리는 1000분의 1이니까 이거는 0.01은 이제 10mW죠. 이런 건 할 수 있어야죠. 아니면은 뭐 이거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0.01은 10에 마이너스 2승 와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 와트죠. 이게 뭐예요? 1mW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mW지. 어쨌든 어떻게든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가 4dB니까 여기선 마이너스 이게 10mW면 이거는 10dBm이죠. 그죠? 1mW분의 10mW 예, 10 로그 10이니까 이건 10이니까 10 로그 10의 10은 예, 이거는 10이죠, 그죠? dBm. 네, 10dBm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빼기 4 하면 이거는 어쨌든 계산합시다. 그 다음에 이득이 24dB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24. 그 다음에 4000배다. 그러면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이건 30이고 이거는 배율로 하면 3 더하기 3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0이죠. 배율을 데시벨로 하면 그럼 이건 36이죠. 그죠? 36dB 만큼이죠. 데시벨로 하면 그 다음에 로스 6dB 그럼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이제 10 빼기 4 빼기 6 하면 10 제로가 되고 24 더하기 36 하면 60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건 60 dBm. dBm 단위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와트 단위로 구해라. 그러면 이걸 이제 만약에 와트 단위로 나타내라. 그렇다면 60 dBm은 이거는 10의 6승 밀리와트죠. 그러면 이거는 10의 3승 밀리와트가 1와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0의 3승의 제곱이죠. 그죠? 그죠?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결국은 10의 3승 와트가 되네요. 1000와트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60 dBm. 아까 dB와트가 dBm 빼기 30이라고 했으니까 60 dB니까 30 dB와트죠. 30 dB와트면 1와트 대비 30 dB라는 얘기 1000배라는 얘기니까 1000와트입니다. 10의 3승 와트. 지저분하네. 네. 질문 있나요? 없나요? 이거를 못했네. 네. 요거까지 하고 과제를 내야 되는데 노이즈까지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